저당권 한번 보시면 132페이지 보고요. 134페이지 봐요. 130, 134 보면 이렇게 쭉 돼 있죠. 그 다음 136을 한번 봐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저당권에 있어서는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여기 왜 근저당권이 없지? 근저당권이 지금 없는 것 같네요. 자료가. 근저당권이 지금요. 근저당권 나중에 지금 책이 없는데요.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저도 지금 처음 봐가지고 일단 저당권 근저당권하고 지금 공동저당이 지금 없으니까요. 어떻게 된 건지 보고 여기요. 복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이제 저당권인데 봐봐요. 132페이지 저당권 이제 보면 저당권은 강의하기가 상당히 어디서부터 강의를 해야 되는가. 그 책을 보고 강의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32페이지, 134, 136 이것을 지금부터 본다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보시면 우리 이제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주죠. 이거를 뭐란다?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돈 빌려준 것을요. 그럼 을을 뭐란다? 채권자라고 얘기하고요. 갑을 뭐란다?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다가 을이요 저당권을 하죠. 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플러스 여기서 등기를 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채권자를 뭐라고 한다? 저당권자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라고 한다? 저당권 설정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당 설정자.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원래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갑이 돈을 빌리는데 A 있죠.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아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뭐라 한다?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건 위에 보증을 쓴 사람이죠. 이것을 저당권 설정자고 이 사람을 물상보증인, 즉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물건 위에 보증을 썼다 물상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으로 보증을 썼다 연대보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채권 있죠? 채권을 주된 권리라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죠? 여러분 저당권을 뭐라 한다? 이것을 종된 권리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주된 권리, 종된 권리죠?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 청와대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 이런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나가죠. 그럼 뭐라 한다? 이것을 채권이요 병한테 이전한다 이 말이죠. 이전한다. 그러면 저당권도 당연히 뭐 한다? 같이 이전하죠.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이전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이전상의 부종성을 뭐라 한다? 같이 나란히 같이 간다. 수반한다.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요. 청와대는 대통령이 있고 비서실장이 있어야 돼요. 비서실장이 있고 대통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주된 권리가 있고 종된 권리가 있는 거죠. 이것을 뭐라 한다?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그러니까 주된 권리가 없으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채무자 아닌 자. 채무자 아닌 자는 아닌 자가 채무자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뭐죠? 채권자죠. 채권자 아닌 자가요.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채무자 아닌 자가 채무자가 될 수 없고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왜요? 그래서 왜냐? 채무자 아닌 자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 빌려준 적이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채권이 없으니까 저당권이 없고요. 채권자가 아니다. 을이 채권자가 아니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돈 빌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이 없죠. 주된 권리가 없으니까 저당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3자요. 제3자를 저당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제3자를 전세권자라고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세권자라고 하고 싶다. 제3자를 그럼 어떻게 하냐? 갑하고 그 다음에 을하고 플러스 제3자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제3자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가 있어야?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있어야 제3자를 저당권자, 근저당권자, 전세권자를 할 수 있어. 합의가 있어야. 합의가 없는 한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금이 주된 권리고 전세권이 종된 권리예요. 그러면 제3자를 전세권자로 하려면 갑과 을과 제3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제3자를 전세권자, 저당권자, 근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당권이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이전하려면 저당권을 넘겨야 되겠죠? 저당권을 넘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권적 합의, 합의 플러스 부기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합의는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채권이죠. 채권은 누가 한다? 누가 채권한다? 특정인이죠. 그래서요, 이 병하고 을하고 합의만 있으면 돼. 병하고 을하고 합의만 있으면 저당권이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물권적, 여기서 뭐가 나오냐? 물권적 합의에는, 뭐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도 있어야 된다. OX, X, 필요가 없다.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우리가 전번주인가요? 언젠가 뭐를 했죠? 혹시 우리 그 저당권 등기했어, 안 했어요? 저당권. 우리 저당권 배웠어, 안 배웠어요? 했어요. 저당권 했잖아요. 세법 시간에 했었잖아요. 세법쌤 안 오실 때. 그때 아니요, 저당권이고 등기했잖아요. 그 등기에 보면 물권적 합의라는 게 나와. 물권 변동할 때. 네. 알겠죠? 그래서 그 물권적 합의라는 것은 계약을 얘기하고 그건 채권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특정인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갑이 을한테 돈을 1억을 갚아. 그럼 주된 권리가 없어지죠. 그럼 주된 권리가 없으면 저당권 어떻게 해요? 저당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요,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요. 이렇게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존속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흔히 우리가 부종성 할 때는 이걸 얘기해요. 부종성은. 알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등기는 그 자리에서 무효가 돼요. 무효인데 이것이 말소되기 전에 이 등기가 병한테 갔다. 병은 저당권을 취득을 못해. 왜요?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앞에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 다음 사람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럼 봐봐. 여기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라고 하는데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내가 한 번씩 가끔 얘기하는데, 여러분 은행 같은 데 가면 어떤 희한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은행 가면은요, 할머니가 돈 갚으러 왔어. 근데 뭐라고 얘기해? 저당권 빨리 말소해달라고. 돈은 갚지 않고. 그럼 은행 직원 얘기해. 돈 먼저 갚으면 저당권 등기 다 말소해드려요.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고, 당신이. 저당권 등기 안 해주면 우리 경매당한다. 할머니도 이해가 가죠. 알겠죠? 그런데 어떡한다? 봐요. 돈을 갚죠? 돈을 갚으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해버려요. 저당권 없어져. 그럼 등기만 남아있죠? 그 등기는 무효가 돼. 공신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등기가 무효인 등기인 것을 모르고 저당권을 넘겨받았다. 이전받아도 그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어차피 저당권은 무효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끝까지 그 저당권, 무효인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어.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가 끝났어. 경매가 끝나도 경락이라는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저당권의 근거가 된 등기, 경매의 근거가 된 저당권이 유효다 무효다? 무효이기 때문에 무효인 저당권에 의한 경매는 무효가 되고 경락에는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돈을 갚으면 돼. 그리고 시간 날 때 따뜻한 내년 춘3월에 따뜻한 날씨에 가서 저당권 등기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 등기가 무효인데 이 무효인 등기를 그대로 쓸 수 있는가? 무효인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뭐라고 한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그래. 무효 등기의 유용.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요,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요, 등기부로 볼까? 등기부의 1번 지금 을이 1억을 빌려주고 2월 1일 저당을 잡았어. 그래가지고 언제냐? 3월 1일 날 변제했어. 변제했는데 여기가 4월 1일 날 다시 이것을 유용하고 싶어. 왜요? 원래는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3월 1일 날 변제했으면 말소해야죠. 말소하고 나서 말소하려면 돈도 한 3만에서 5만 정도 들어요. 그리고 다시 또 돈 빌려면 또 저당권 등기를 다시 써야 되죠. 4월 1일 날. 또 등기하면 또 돈 들잖아요. 그런데 마치 돈은 갚았는데 등기를 말소를 안고 있어. 그런데 정말로 내가 다시 또 을한테 1억을 또 빌리고 싶어.
똑같잖아요. 그러면 기존하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등기를 그냥 말소하지 말고 차용증만 쓰고 이 등기를 다시 쓰는 것을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용이 절감이 돼, 안 돼? 절감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요. 2번으로 병이라는 사람이 여기 전세를 들어와. 전세권. 언제요? 3월 10일 날. 3월 10일 날 여기서 전세를 들어와. 그러면 지금 이 저당권 등기는요. 2월 1일 날 이미 3월 1일 날 이미 변제를 해서 이 저당권은 무효죠. 당연히 무효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말로만 등기부상으로는 2번이지만 실제로 누가 1번이에요? 전세권자가 1번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요. 내가 전세권 설정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4월 1일 날 아직 등기 말소 안 됐으니까 이걸 그냥 씁시다 그래버리면 졸지의 병은 1번이 아니고 몇 번이 돼? 2번이 되죠.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요.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유용을 못해요.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유용을 한다.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 없을 때? 없을 때 이렇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 한번 봐. 거기요 여러분요 132페이지 보면 거기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려줬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고 그 다음에 을은 채권자로서 저당권자고요. 갑의 건물에 저당을 잡고요. 그러면 갑이 채무자가 자기 건물에 저당을 잡은 것을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고요. 갑이 채무자인데 A가 저당을 잡아준 것을 물상보증이라고 하죠. 만약에 갑이 을한테 1억을 갚죠. 저당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는 뭐가 된다? 무효니까 말소하면 되는데 이해관계인이 없으면은 무효 등기를 할 수 있고 유용할 수 있고 말소가 되기 전에 저당권이 병에게 이전하죠.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주된 권리죠. 채권이 주된 권리고 저당권이 종된 권리죠. 그럼 성립사의 부정성, 채무자 아닌 자, 채권자 아닌 자가 채무자나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러네 3자 간에 뭐가 있으면 합의가 있으면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말이죠. 주된 권리가 이전하죠. 그러면 종된 권리도 이전하죠. 종된 권리가 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물권자 합의와 등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물권자 합의에서 합의는 계약이고 계약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인에게 청구하는 거죠. 특정인에게. 알겠죠? 그래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으로 된다 이 말이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32표 보면 물상대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를 봐. 물상대위요. 자 이제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뭐냐? 불가분성이 있어. 불가분이 뭐냐면 이런 것이요.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았어. 저당을. 그런데 이 사람이 7,500을 갚았어. 7,500을. 그럼 얼마 남았죠? 2,500. 2,500 얼마죠? 4분의 1이죠. 그러면 이 저당권도 4분의 1로 줄어드느냐 이 말이죠. 줄어들지 않아? 줄어들지 않는다. 저당권은 뭐냐? 채권을 가지고 저당권을 나눌 수가 없다. 그걸 불가분이라고 그래. 채권으로 저당권을 나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이요 4분의 3만큼 줄어들고 4분의 1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 다 받을 때까지 저당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불가분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불가분은 어디서 했죠? 유치권에서 했죠. 유치권. 그래서 유치권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치권에서 10만원 수리비가 있는데 8만원을 갚았어. 나머지 2만원 때문에 저 유치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물상대위는 뭐냐? 이렇게 갑의 건물에 을이요 돈을 1억을 빌려주고 갑의 건물에다가 이렇게 저당을 잡아. 저당권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저당 잡은 이 물건이 뭐가 되냐? 멸실되고 그 다음에 훼손되고 그 다음에 공용징수가 된다. 멸실, 훼손, 공용징수라고 얘기해. 멸회공. 그럼 건물이 멸실됐어.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봐봐. 여기서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뭐냐? 물권이죠. 물권은 뭐다? 사람이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죠. 그럼 여기서 물건이 뭐죠? 여기죠. 사람은 누구죠? 을이죠. 을이 물건을 지배해요. 그런데 물건이 멸실됐어. 그럼 물건이 멸실됐죠? 그럼 지배할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럼 물권이 어떻게 돼? 없어지죠. 지배할 게 없어지니까 결국 저당권이 없어진다 이 말이죠.
저당을 잡았는데 그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어. 그러면 저당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멸실됨으로써 여기서 화재보험금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훼손됨으로써 손해배상금이 나왔다 이 말이죠. 손해배상. 공용징수되면서 수용보상금이 나왔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뭐란다?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여기서 가치는 아까 뭐라고 했죠? 가치는 돈이죠. 돈으로 변형됐다,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의뢰 받는 사람은 건물 위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갑자기 건물이 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는 건물이 멸실되면은 저당권도 소멸해야 되겠지만 건물이 멸실됨으로써 건물이 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돈 위에 미친다. 돈 위에, 돈을 물건이라고 그래. 돈 위에 미치는 것을 뭐란다? 물상대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물상대위 이렇게. 물상대위. 알겠죠? 이 물상대위는 반드시 멸실훼손 공용징수일 때만 멸회공이라고 그래. 그래서 물상대위는 중요한 것이 뭐냐? 첫 번째, 유치권에는 물상대위가 없어. 왜요? 왜 없냐? 물건이 멸실하죠. 멸실하면 어떻게 돼요? 점유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유치권이 없어져.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물상대위는 멸회공만 되고 매매대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뭐죠? 차임이라든가 이런 데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반드시 멸실훼손 공용징수만 돼야 돼. 멸실훼손 공용징수.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물상대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채무자에게 지급되기 전까지 그것을 압류를 해야 돼. 압류를 해야 돼. 압류는 누가 해도 된다. 누가 압류를 해야 돼.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건물이 불타가지고 화재 보험금이 나왔죠.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화재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죠. 화재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까지 빨리 그것을 압류를 해야 돼. 갑한테 돈 주지 말라고. 보험회사에 압류를 걸어놔야 돼. 그럼 보험회사에서는 돈 준다 안 준다? 안 주겠죠. 그것을 말한다? 특정이 냈다고 그럴 때 이때 압류는 누가 하다도 관계없어. 그런데 한강 시험에 뭐라 나오냐? 저당권자가 압류해야 된다. OX, X. 지급되기 전까지, 돈을 지급하기 전까지 압류를 해야 돼. 이것을 물상대위고, 물상대위는 유치권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물상대위 한번 봐봐요. 물상대위 두 번째 줄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유치권 X라고 되어 있죠.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멸회공이죠. 멸실훼손 공용징수. 차임이라든가 매매대금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 가치적 변형물이 뭐라 돼? 압류해야죠. 압류는 누가 해도 된다? 제3자의 압류라도 뭐하다. 이 말이 중에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할 필요가 없다. 그럼 언제까지 압류한다? 지급되기 전까지만 압류하고 이미 채무자한테 지급되면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도 물상대위를 실행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보면 돼. 그 다음 불가물성 했었죠? 자, 그 다음 장 봐요 이제요. 그 다음 장 보면 이제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뭘 보냐? 말소 기준 권리 봐. 말소 기준 권리요. 말소 기준 권리 뭐냐? 우리 이제 이것은 경매에서 경매.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이런 것을 말소 기준 권리. 물론 가등기담보도 있어.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배웠으니까 말소가 되는 기준이다. 경매에 있을 때. 매매는 절대로 안 돼. 경매일 때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C가 있죠. 이렇게 A, B, C가 있죠. 그럼 A가요 저당권이고요. 여기는 전세권이고요. 여기는 근저당권이다 이 말이죠. 근저당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갑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이렇게 있잖아요. A는 뭐다? 전세권이다 또는 지상권이나 또는 임차권을 얘기해요. 여기요 근저당권이죠. 근저당이고 여기는 가압류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게 이제 경매가 됐을 때 이 경락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경락인이 을이고 여기는 경락인이 누구냐? 경락인이 병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 집이 먼저 경매되면 이제 우리가 을구를 딱 보겠죠. 을구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가 어디가 있나 빨리 찾아. 빨리 찾아. 어디가 있어? 여기 A 또 어디? C. A하고 C죠. A하고 C 중에서 어디가 제일 위에요? A. 그래서 그것을 말소가 되는 기준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경매가 되죠. 그러면 A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해. 이 집이 소멸해버려 다. 이 집이요 저당권 있는 등기부죠. 등기부.
등기부 을구에 있는 것들이 다 삭제가 돼버려. 그래 내가 이런 집을 경락받으면 사는 사람은, 경락받은 사람은 좋아요, 나빠요? 좋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이 집을 샀는데 여러분의 집에 저당권이 있어. 그런 집을 경락받으면 나중에 경매당할 염려가 있죠. 다 없어지니까 책임질 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말소기준 권리 찾아. 어디가 있어? 어디가 있어? B 있고, 또 어디가 있어? C 있고. B하고 C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아? B가 높죠. B가 말소가 되는 기준이에요. B 이하는 무조건 다 소멸해. 이걸 소멸주의라고 그래. 소멸하고요. 문제는 여기보다 더 위에 있는 거, 이거.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이것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아. 소멸하지 않는 것은 경락인 병이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그걸 인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수주의라고 얘기를 해. 소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2억 원이 있다. 여기 2억이고, 여기도 2억이다. 그럼 이 건물은 경매가 되면 5억 원의 가치가 있다, 5억 원에. 그러면 이 병은 경매를 들어갈 때, 이런 2억이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경매를 들어가고 싶어, 병이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한 돈은, 이것은 5억이야. 그럼 병은 5억 원의 경매를 들어가야 돼요? 3억 원의 경매를 들어가야 돼요? 얼마에 들어가야 돼? 내가 생각하는 건물은 병이 5억이에요. 그럼 내가 경매 들어갈 때 얼마에 들어가야 돼? 3억 원에 들어가야죠. 왜? 2억 원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병이 책임을 진다니까. 경락이 책임을 진다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5억짜리가 2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지만 조례로, 그래서 경매가 유찰이 되죠. 그럼 한 번 유찰되면 어떤 데는 20%를 까, 어떤 데는 30%를 깐단 말이죠. 그런데 20%를 깐다고 해봐. 그러면 5억짜리가 20%면 얼마죠? 1억이죠. 이번 경매가 안 되고 두 번째 경매를 지정하죠. 그러면 4억부터 시작해, 경매가. 그러면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왜? 3억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럼요, 또 20% 까. 그 다음에 또 안 되면 4억에서 20% 8천만 원이 공제돼. 그러면 3억 2천이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가 시작돼. 그러면 그때는 우리 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아직 안 되죠. 그럼 또 20% 또 뭐죠? 절감이 돼.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얼마에 들어갈 것인가 판단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는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전세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해. 나 집 망한 집에 살기 싫어, 이렇게. 그러면은 전세권은 소멸을 해. 전세권을 소멸하는데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뭐란다? 말소 기준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벌써 여러분요, 경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법정 이상권하고 지금요, 이게 권리 분석이에요. 이걸 우리는 권리를 분석한다고 그래. 그래서 누가 더 빠르냐, 이 말이죠. 누가 더 늦느냐, 누가 최선순위냐,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서부터 소멸하느냐, 이걸 찾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요, 1번부터 소멸하면은 경락을 받는 사람은 책임질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다, 이 말이죠.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경매 대금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경매가 되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매각 대금이 나와. 매각 대금이 나오면 이 경매 대금에서 순서에서 돈을 나누어 갖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저당권 실행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 저당권 실행 비용은 경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송달료라든가, 그다음에 뭐죠, 집행관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또 확인해야 할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감정 평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저당권 실행 비용을 먼저 빼. 그래서 경매 대금이 3억이 나왔다. 그럼 여기서 뺀다. 두 번째, 제3취득자.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권.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죠.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권. 그럼 여기서 제3취득자가 무엇이냐, 그걸 또 알아야 되죠. 제3취득자가 뭐냐?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이렇게. 여러분 혹시 물상보증인이 뭐예요? 물상보증인은 뭐를 물상보증이라고 그래? 타인이 돈을 빌리는데 자신의 물건으로 보증을 쓴 사람이죠. 알겠죠? 근데 제3취득자는 뭐냐? 이렇게 토지가 있어요. 가배토지. 가배토지가 있는데 을이요, 2월 1일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이렇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3월 1일 날 병이 매수인 샀다, 이 말이죠. 매수인, 병이 지상권, 병이 전세권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딱 보면 뭐가 있죠? 저당권 밑에 뭐가 있어요?
전세권이 있죠. 저당권 밑에 전세권, 이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알겠죠? 소멸하죠? 여기는요. 저당권 위에 뭐가 있어? 전세권이 있죠. 이건 제3취득자는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이하에 있는 것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 이해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와봐요. 이 사람 매수인, 지상권자, 전세권자를 제3취득자라고 그래. 제3취득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사람은 1순위예요? 2순위예요? 2순위죠. 누가 1순위예요? 저당권자죠. 경매가 되면 저당권자는 다 전부 다 소멸하죠. 그럼 경매를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돼? 안 당해야 되겠죠.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갑이 돈을 갚아야 되겠죠. 근데 갑이 돈을 안 갚으면 그럼 어떻게 할까? 변제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 목마른 자가 생을 파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요, 변제기 후예요. 변제기 후 돈 갚을 날짜가 지났는데 갑이 변제하잖아. 그러면 갑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무슨 말이냐? 갑이 돈 갚지 말래. 자기네 집에 가훈이 뭐냐?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경매 당할 것이야. 그러니까요, 나 오늘 경매 당해야 된다. 갚지 마라. 이렇단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너가 경매 당하는 건 관계없는데 내 권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의사에 반하라도 이 병은요, 갑이 을에게 갚을 돈이 있죠. 돈, 피담보 채권을 뭐라고? 변제하고, 그 다음에 뭐란다? 말소를 청구해.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데 문제는 뭐죠? 이 병이라는 사람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갚을 돈을 갚아준 거예요. 갚아준 거지 자기가 갚을 돈을 갚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은 갑한테 그 돈 받아와야 돼? 안 받아와야 돼? 받아와야 되죠. 받아온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뭐라냐? 구상권이라고 얘기해. 뭐라 한다? 구상권. 그래서 병은 갑이 받아올 돈을 갑이 갚을 돈을 대신 갚아줬으니까 그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구상권이다. 이렇게. 이것을 우리 뭐라 한다?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경매가 되면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총권을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는요, 최우선 변제권이요. 그럼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최우선 변제, 최우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서울 있죠, 서울시. 서울시에서요,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억 1천만 원 이하로 내가 그 집에서 보증금을 주고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집이 경매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경매가 되면요, 얼마를요? 얼마? 1억 1천만 원 이하죠. 1억 1천만 원 이하는 얼마까지? 3,700까지 제일 먼저 받아. 이런 봐. 여기 이제 네 번째가 뭐가냐? 당해세가 있어. 당해세가 뭐죠? 지방세하고 국세가 있는데요. 취득세라든가 그 다음에 뭐 증여세 이런 것들이죠. 그럼 다섯 번째는 뭐냐? 우선 변제예요. 우선 변제권은 뭐냐? 우선 변제권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죠.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죠. 임차권은 확정 일자를 하는 것이고, 전세권은 등기하는 것이고, 근저당권도 등기하죠. 이런 등기 날짜의 순서에 의해서 돈을 받는 것을 우선 변제. 그럼 우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런 우선한다는 말이 뭐죠? 우선한다는 것은 내 앞에 사람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내 뒤에 사람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이런 봐봐. 자, 지금 지하철 탄다고 생각을 해. 지하철. 여러분 지하철 딱 타면 문이 쫙 열리죠. 그럼 여기서부터 1명, 2명, 3명, 4명, 5명이 들어가죠. 양쪽 문으로 들어가죠. 딱 보니까 빈자리가 하나 생겼어. 그 자리 누가 앉아? 그 빈자리 하나 생겼어. 5명이 지금 동시에 문이 열려서 들어갔는데 누가 거기 앉냐고? 누구보다 빠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빠른 사람. 그걸 우선 변제라고 그래. 그러니까 누가 앉는다? 가방 먼저 던진 여자가 앉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가방 던져야지. 그 사람이 거기 앉죠. 누구보다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러니까 후순위보다 먼저. 그걸 뭐라고 그래? 우선 변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요, 노약자석, 임산부석 있어 없어? 있죠. 거기는요, 이미 나보다 먼저 사람들이 가득 찼어. 10,000원이야. 그래도 거기는 한 자리가 비어있어. 비어있는데 제일 나중에 할머니가 타. 자기보다 먼저 있어. 사람들이 먼저 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제일 늦게 할머니가 딱 타죠. 누구 눈치 볼 게 있어 없어? 없죠. 할머니 제일 먼저 그 자리에 앉아 안 앉아? 앉아. 그러니까 먼저 있는 사람보다 먼저 자기보다 먼저 와 있는 사람보다도 필요 없어. 다 제끼고 제일 먼저 가서 앉아.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최우선은 순서에 관계없이 제일 먼저 최우선이라고 그래. 우선은
가방 먼저 던진 여자, 나보다 뒤에 사람보다 먼저, 그걸 우선이라고 그래. 어느 누구보다 먼저, 그걸 최우선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순서에 관계없이 서울에서는 1억 1000 이하의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때는 3,700만 원을 먼저 떼죠. 왜? 임차인은 불쌍하니까. 알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0만 원을 내. 그래도 임차인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전세 4천만 원에 전세권 등기하고 살고 있어. 그 사람은 부자예요. 알겠죠? 우리는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것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가 매각대금에서 돈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가, 이것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지금 여기까지 있죠? 여기까지 쓴 것이 여러분들이 뭐냐? 우리가 이제 저당권을 공부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기초적인 지식이 공부 한 80%는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런 봐봐요. 저당권은요, 점유한다 안 한다?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아.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권이나 저당권이 침해당했다 하더라도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당권의 침해에서. 그래서 여러분요, 어디를 보냐? 134페이지를 봐봐. 134페이지를 보면 1번과 2번을 봐봐. 맨 위에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런데 1번에 보면 의리 저당권, 병이 전세권, 정의 근장이죠. 근저당권하고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저당권이죠. 저당권 이하는 모두 소멸해. 2번은요, 의번은 을은 전세권이고 병은 저당권이고 정은 근장이죠. 어디서부터 소멸한다? 저당권 이하가 소멸해. 저당권보다 더 위에 있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고 이것은 경락인에게 뭐가 된다? 인수된다. 그래서 우리는 소멸하는 것을 소멸주의라고 하고 소멸되지 않는 것을 인수주의라고 얘기한다. 무슨 주의? 인수주의다. 이렇게. 알겠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 봐. 오른쪽에 매각대금이라 나오나요? 매각대금은 저당권 실행비용, 제3취득자 비용상환청구권, 최우선배정권, 당해세 우선배정권, 이렇게 나눠 가는다 이 말이죠. 이 중에서 제3취득자가 밑에 나오죠. 제3취득자는요, 지금 A처럼 토지나 건물에 A처럼 저당권이 있죠. 저당권이 있는데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취득자다. 제3취득자 밑에요, 경매가 되기 전에 봐봐. 경매되기 전에 채무자 갑이 변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변제를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갑이 A한테 갚아야 될 돈을 먼저 갖고 변제하고 갑에게 뭘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3취득자. 그 다음에 136페이지를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136페이지를 봤나요? 자, 136페이지를 보면 뭐가 나오죠? 이제 여기서 우리 봐봐. 저당권은 다 했어. 저당권 다 하고 이제 세 가지만 딱 하면 돼. 알겠죠? 그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요. 첫 번째요, 뭐가 있어야 돼? 채권. 어디다 저당을 잡아? 목적물의 객체. 어디까지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 저당권의 효력 범위. 이 세 가지만 이제 남았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우리가 뭘 했냐면 저당권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쭉 설명을 했는데 설명하고 나니까 남은 건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당권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기초적인 것을 공부하면은 얼마가 끝난다? 80%가 끝나는 거라니까. 알겠죠? 여기 이제 세 가지 한번 보면 되죠. 첫 번째 채권. 채권은요, 채권은 금전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은 다 돼. 금전으로 환산. 어떻게 금전으로 환산될까요? 여러분 혹시 교회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무당 좋아하는 사람들 다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공부해가지고 합격을 해야 저기요 신도시 가서 돈을 번다. 그러니까 기도 좀 꼭 해달라고 합격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어. 그러면 합격하면 내가, 그래서 만약에 합격하면 내가 교회에다가는 뭘 해주고 절에는 뭘 해주고 그 다음에 무당한테는 뭐 해준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니까 그게 한 3천만 원 정도 상당의 물건이에요. 해준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목사나 스님이나 무당은 다 사람이죠.
이 사람들도 불안해.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나서 내가 노력해서 합격했는데 무슨 소리 이러면 큰일이잖아요. 자기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건부로 이제 저당을 잡죠.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만약에 합격하면은 3천만 원 상당의 뭐뭐를 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돈을, 그 기도를 금전으로 환산하니까 얼마가 되죠? 3천만 원이 되죠. 그러면 그 3천만 원으로 돈을 계산해 가지고 피담보 채권을 해 가지고 저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이 돈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다 저당 잡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금전이고요. 그런데 여기 봐봐. 이렇게 이제 갑의 건물의 을이요. 을이 2000년 1월 1일, 2000년 1월 1일부터 2005년이요. 5년 1월 1일까지 돈을 쓰기로 했어. 얼마 주고? 보증금, 아니, 채권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 아니, 이자 100만 원씩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을이요. 갑한테 돈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래서 2005년까지 사용하기로 했어.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2005년에 돈을 갚아야 되죠. 2006, 2007, 2008, 2008년 1월 1일 날 돈을 갚는 거야, 이 사람이.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건물이 만약에 경매가 됐다? 매각대금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하냐? 360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 원금하고, 그 다음에 이자하고, 그 다음에 위약금이 있다. 이 세 가지는 등기가 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고, 등기가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원금이 얼마죠? 원금이 1억. 등기되어 있으면 받아. 이자가 얼마죠? 이자가 몇 년분이죠? 5년이죠? 5년이면 몇 개월이에요? 60개월이죠. 한 달에 100만 원이니까 6천만 원 이렇게. 알죠? 이자. 위약금이 등기되어 있으면 위약금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지연이자가 있어. 지연배상. 지연배상은 손해배상인데 이 사람이 2005년 1월 1일 날 돈을 갚기로 했죠. 그럼 지금 몇 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났죠. 그럼 3년분을 다 받느냐? 그게 아니고 1년분만. 그래서 지연배상은 1년분만 받는다. 등기가 없어도 1년분만 받는다 이 말이죠. 지연배상은 1년분만.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럼 나머지 2년분은 못 받냐?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건물이 경매가 되죠. 이런 우리가 아파트라든가 임야가 경매가 되면 그 사람만 저당권자 한 사람만 있는 경우 있어 없어? 없어. 껌딱지 코딱지 다 붙어 밑에. 그래가지고 뭐 줄줄이 사탕으로 다 붙어 10명 정도. 그러면은 저당권자의 을만 돈을 받으면 돼? 안 돼?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몇 푼의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연이자는 1년분만 먼저 받으라 이 말이죠. 나머지 2년분은 못 받는다가 아니고 나머지 2년분은 다른 사람들이 받아가고 남은 돈이 있으면 받고 남는 돈이 없다. 그러면 갑이 다른 재산이 있는가 봐. 갑의 다른 재산에 가서 받아오는 거예요. 갑이 다른 재산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울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 1년분이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여기서 못 받으면 채무자의 갑의 다른 재산에서 받는다고 그랬지 2년분은. 그러면 채무자는 1년분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전부를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전부. 이게 중요해. 여기서 1년분은 후순위 권리자 때문에 1년분이지 채무자는 얼마를 갚는다? 전부. 채무자는 얼마? 전부를 갚는다. 이 말이 중요하다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지연 저당권 실행비용. 저당권 실행비용이요. 그럼 저당권 실행이 되려면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송달도 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있죠. 보통 1억 정도의 물건이 경매를 당한다. 그럼 한 7, 80만 원 정도가 저당권 실행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알죠? 그걸 또 뺀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시험에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자, 행정고시 시험에 뭐라고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 원금은 등기된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원금은 알겠죠? OX. 오잖아. 눈 없어? 눈? 알겠죠? 지연이자는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채무자한테는 전액이지만 후순위와의 관계에서 몇 년분만? 1년분. 그래서 여러분요, 은행에다 여러분 대출 받죠? 대출 받아서 2달에서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돈을 안 갚죠? 무조건 경매가 들어와. 무조건. 왜? 은행은 이자를 몇 년분 받을 수 있다? 1년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년 안에 경매가 끝나야 되죠? 그래서 2달에서 4개월 사이에 무조건 경매가 들어오게 돼 있어. 그래서 4개월 정도 됐는데 또 이자를 안 내? 그럼 경매가 들어가죠? 그럼 경매가 끝나면요 거의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10개월이 되죠.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는데 1년이 지나면은 이자 받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경매가 들어와. 알겠죠? 그것을 봐. 됐죠? 이제 그다음에 어디에다가 저당을 잡을 것인가? 객체. 이 유저당권은 먼저 부동산이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뭐가 있죠? 토지. 그다음에 뭐 건물. 그다음에 임목. 그다음에 뭐죠? 명인방법. 그다음에 뭐가 있다? 농작물. 이렇게 있죠? 여기서 토지, 건물, 임목은 저당을 잡을 수 있어. 명인방법, 농작물 안 돼. 왜요? 명인방법과 농작물의 경우는 저당을 잡지는 못해.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을 해. 그걸 뭐란다? 준부동산이라고 얘기를 해. 동산인데 뭐가 있어? 선박, 항공기, 자동차, 뭐다? 중장비, 중기. 이 세 가지를 뭐란다? 등록을 해. 동산인 것들이 부동산 흉내를 내. 그걸 준부동산이라고 그래. 선박은 20톤 이상, 20톤 이상만 등기를 해. 20톤 이상. 20톤 이하는 동산이에요. 20톤 이상만 부동산으로 취급을 해. 그래서 여러분 중기사 부동산 결혼해서 뭐가 나와? 준부동산 나와 안 나와? 협의의 부동산, 뭐 광의의 부동산에서 나오잖아요. 맨 앞에 보면 나와. 여러분요. 부동산 결혼해 보면 거기에서 말하는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준부동산이 들어가는데 그때 준부동산은 선박이 몇 톤 이상? 20톤 이상을 얘기해. 20톤 이하를 뭐라고 한다? 동산이라고 해. 동산. 이런 거 봐봐요. 세상에서 제일 큰 배가 몇 미터인지 아세요? 한 550m 돼요. 500m. 500m가 되면 어떻게 돼요? 잠실 야구장에 3개를 붙여야 돼요. 어마무시하죠. 3개를 붙여야 돼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요, 여기 싱가포르 협을 지나갈 때는요, 뭐 미리서 3개월 전인가 그걸 알려야 돼. 싱가포르 협에. 그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3개월 전부터 그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그 배가 지나갈 때까지 아무도 배가 지나가지 못하고 다 멈춰 있어야 돼요. 그 정도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를 저 멀리서 보면요, 앞에 여기 조그마고요, 그 다음에 뒤에요, 뒤에 이 조그만 이렇게밖에 안 보여. 여기는 다 물이 잠겨가지고 유조선인데, 기름 유조선 물속에 다 잠겨가지고 뒤에 하고 이거밖에 안 보여. 알겠죠? 이게 500m니까 엄청나죠. 이것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배는 다 동산이죠. 원래 민법에서는 부동산처럼 취급하지. 움직여 안 움직여? 500m 아니라 1000m라도 움직여야 배라 가지고, 움직이지 않으면 뭐라 그래? 타이탄이라 가지 뭐라 그래? 알겠죠? 움직여야지 여기 배라고 하죠. 움직이지 않으면 침몰된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동산이지만 우리 민법에서 뭐로 취급한다?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그러면 저당권은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저당권은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는가? 뭐 간단하죠. 저당권은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아무런 말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그 다음에 경매 목록의 기재 여부를 불문하고 어디 미친다?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부합물은 뭐냐? 부합물은 건물이에요. 정화조 탱크. 그 다음에 주유소예요. 유류 저장 탱크. 기름 탱크죠. 그러면 주유소의 기름 탱크 따로 분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종물은 주유소의 주유기, 횟집의 수족관 건물. 이런 봐봐. 여기 가족끼리 이제 외식을 하려고 그래.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횟집하고 이 횟집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 차를 끌고 어디론가 들어가야 돼. 차를 끌고 들어가야 돼. 여기는요, 수족관에 고기들이요, 날 잡아봐라고 막 뛰들고 있어. 수족관이 있고. 여기는 횟집인데 수족관이 안 보여. 그럼 여기 차를 끌고 A집하고 B집을 들어가려고 그래. 횟집을. 여러분은 A집을 들어가겠어? B집을 들어가겠어? 어디? 당연히 B? 물고기 수족관이 없는 집에 들어가면, 수족관이 있어가지고 싱싱한 고기가 날 잡아라 팔짝팔짝 뛰고 있는 집을 들어가겠죠. 그냥 수족관이 없는 집보다는 수족관이 있는 집의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겠죠. 그걸 뭐란다? 주물이 횟집이에요. 종물은
주물의 효용을 극대화시켜, 다른 말로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 이 말이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그걸 말한다 종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종된 물건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쉽게 그렇게 이해하란 말이죠. 이러면요, 주유소에는 반드시 주유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시골에 가면 주유기 없는 집도 기름 드럼통에다 넣어놓고 파는 데가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런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겠죠? 주유소라고 되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요, 봐봐요. 제가 이제 아는 분이 구미에서 트레일러 알죠? 트레일러, 뭐 차 컨테이너 있잖아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하는데,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차 끌고 다닌 거, 여기다 컨테이너 2개 이렇게 싣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헤드부분이라는데, 이 부분이 거의 한 1억 한 5천 정도 하나 봐요. 1억 5천. 알겠죠? 가격이. 여기에 근데 이게 드럼통이 여기 있는데, 이 드럼통이 뭐 적게 내면 50이고 보통 70에서 80만 원 정도 넣는데요. 기름을 70에서 80만 원 넣지. 기름을 넣는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 자동차를 정차시키잖아요. 파킹하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기름통에 키 잠그는 거예요. 알겠죠? 열쇠 쇠사슬로 해가지고. 왜요? 기름 다 빼가니까. 하루 내 일하면 뭐예요? 기름통 빼버리면, 기름 빼가면 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런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보면 같이 모여서 자고 있어, 이 사람들. 알겠죠? 물류창고 같은 데 이렇게.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차에서 주로 자요. 차가 비싸잖아요. 뒤에가 충분히 잠을 잘 수 있게끔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요. 조그만 침대 형식으로. 알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기가 없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얀 통에다가 10리터짜리 해가지고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동이 터가지고 집어넣으면 저녁에 해가 지겠죠. 장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사람이 온다 안 온다? 안 오겠죠. 그런데 주유기가 있으면 뭐 한 1, 2분이면 끝나죠. 그러니까 장사가 잘 돼 안 돼? 잘 되고 빨리빨리 빠져나가니까 차들이 많겠죠. 주유기가 없는 것보다 주유기가 있는 주유소가 더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겠죠. 그것을 종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럼 이제 이걸 보면서, 자 이제 봐. 여기 이렇게요. 갑의 토지가 있어. 토지에 뭐가 있냐? 주유소가 있어. 주유소. 여기에 주유기가 있어. 주유기가 있고, 여기에 기름 탱크가 있어. 여기는요 2월 1일 설치했어. 여기는요 주유기가 있어. 주유기 밑에 탱크가 있어. 탱크가 있고, 이것을요 4월 1일 날 설치했어. 그런데 여기는요 A라고 하는 은행이요 저당을 잡아. 저당은요 이 건물에만 건물에만. 그래서 3월 1일 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 이제 저당 잡아진 상태에서 이제 경매가 들어왔어. 경매가 들어왔다 이 말이죠. 응? 됐죠? 그런데 이제 경매 목록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 1번 토지, 2번 건물, 3번 2월 1일 주유기, 4번 2월 1일 설치한 기름 탱크. 이렇게 이제 경매 목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보고 내가 경락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혹시 경매 보면 가보신 분 있어요? 그냥 가보지 마. 그냥 나중에 가면 돼. 아껴가거나 살 일 없을 때. 경매보면 법원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 있어. 여기다가 검은색 바인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차려놨어. 그날 경매가 있을까? 한 건이나 돈 2건 정도. 알죠? 해가지고 물건에 대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쭉 해놓고, 거의 대부분 뭐냐? 감정평가야. 이러면 혹시 지금 학교는 감정평가 배웠어? 안 배웠어? 안 배웠죠. 안 배웠죠? 12월 31일 날. 마지막 날에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감정평가를 할 때 보면 거기서 감정평가가 3방식이 있어요. 3가지 방식.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감정평가사는 어떤 방식에서 이것을 감정평가를 했다는 것이 나와. 그것이 대부분 한 4분의 3을 차지해. 알죠? 왜? 물건 가격이 얼마냐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거기 다음에는 이제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유치권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도로로 이렇게 나와있고 뒤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쭉 자세히 찍어서, 그게 이제 그걸 보고 실제로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가서 사람이 가서 실제로 물건이 나오면 거기서 다 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감정평가가 얼마고 유치권이 있는 것 같다. 컨테이너가 있는데 왜 있는지 모르겠다. 보니까 집을 수리를 한 것 같더라. 근데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 거 봐가지고는 가서 봤을 때는 아무도 없었는데 아마도 유치권이 예상된다. 알겠죠? 유치권자인 것 같다. 근데 내가 갈 때는 만났다 못 만났다 그런 것들을 쭉 기록을 해놓는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그걸 보고 이제 경매에 들어가죠. 갔더니 경매 목록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써져 있더라 이 말이지 이렇게. 그럼 내가 이걸 보고 이제 내가 경락을 받는 거죠. 그래서 토지 못 받아. 알죠? 경락에는 여기에 목록이 있는데 토지는 못 받아. 왜 못 받는다? 이게 중요해. 왜 토지는 경락을 못 받아? 저당 어디 잡았어? 건물하고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경락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의 경락을 못 받아.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알겠죠? 그 다음에 건물은 받을 수 있죠. 주유기 받죠. 2월 1일 받죠. 탱크 받죠. 근데 여기는 더 이상 4월 1일까지 지금 여기 있어 없어? 없죠? 없어도 4월 1일 주유기도 받을 수 있고 4월 1일 기름 탱크도 경락을 받을 수 있어. 없어도 경락을 받고 있어도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부합물과 종물이면은 무조건 받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전후로 부문하고 봐봐 전후로 부문하고 여기를 어디 거만 썼어? 어디 거만? 전에 거만 썼잖아요. 3월 1일이 되기 전까지만 썼잖아요. 전후를 부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은 다 경락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독립한 물건은 부합물이나 종물이 아닌 것은 경락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봐 부합물과 종물은 언제나 경락을 받는다. 언제나 OX X란 말이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무 말이 없으면. 그래서 그럼요 한번 본다 이 말이죠. 알겠죠? 거기 피담보 채권 한번 보시면 피담보 채권 이렇게 돼 있고 360조를 봐봐. 원금 이자 위약금은 등기가 돼 있어야 되고 지연 이자는 1년 부인데 중요하죠. 여기가 중요해. 후순위 권리자와 관계에서 1년이고 채무자는 얼마나 다 채무자는 전부 채무자는 전부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객체 봐봐. 객체 부동산은 토지, 건물, 임목, 명목, 농작물이죠. 여기서 써 그다 토지등록하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 등을 경락 X 건물 등을 경락할 수 밑에가 있긴 있는데 그다 그냥 써.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옆에 보면 어디다 또 저당을 잡냐? 어업권, 광업권, 공유 지분,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에도 저당을 잡아. 근데 그것은 다 암기하려니 힘들겠죠? 밑에 똘똘한 놈 4개를 암기한다. XXXX를 암기한다. XXXX 뭐 명인방법, 농작물, 지역권, 임차권. 그래서 그럼 시험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지역권이에요. 그 위에 봐봐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는 저당을 잡을 수가 있어. 지상권하고 전세권에는. 그런데 지역권에는 저당을 못 잡아. 임차권, 채권이니까 안 돼.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안 돼. 명인방법, 농작물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안 돼. 다시 암기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는 거 4가지. 뭐가 있어? 명인방법, 농작물, 지역권, 임차권. 암기하라고. 알겠죠? 물론 되는 것은 지상권, 전세권, 어업권, 광업권, 공유지분 다 되지만 그렇게 하면 힘드니까. 자 밑에 효력법이 봐봐. 효력법이 뭐다? 저당권은 아무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 설정 전후로 부문하고 등기된 여부로 부문하고 경매 목록의 기재 여부로 부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저당권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도록 뭐 할 수 있다? 약정할 수는 있다. 오른쪽에 1번은요 경매 목록을 기준으로 경락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봐봐 경매 목록에 있어도 못 받고 없어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경매 목록이 아니고 뭐다? 부합물이냐 종물이냐 따라서 경락받을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이 줄과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다. 따라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다른 것들을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다.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 등을 경락받을 수 없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돼. 이것을 우리는 말한다 저당권의 효력 범위라고 하고, 맨 밑에 저당권에 치면은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 그래서 저당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해. 여기까지를 말한다. 물권의 끝이에요. 저당권이다. 물론 여러분요 근저당권하고 공동지당인데 그것은 나중에 보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다음 주에는 뭘 볼 것이냐, 계약의 성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채권법 있죠? 채권법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약간 이 채권법을요 전체적인 것을 한번 봐야 돼요. 알겠죠?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강의가 이제 11월 12월이 마지막인데 1월달하고 내년 1월하고요 2월을 강의할 때는 어떻게 하냐, 민법이요. 민법 총칙 민법이 8주인가 9주인가 그러더라고요. 1월 2월은요. 알죠? 그런데요 세법은 보통요 1월 2월을 한 6주 정도로 강의를 할 거예요. 알겠죠? 6주 세법이요. 그래서 2주를요 민법으로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세법은 3시간씩 강의하면 되는데 4시간씩 강의해달라고 해가지고 하루에요. 그래서 6주 정도에 끝낼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2주가 남죠? 2주가 남는 것을 수요일 날은요 와가지고 민법을 보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목요일 날이 내가 알기로는 9주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8주인가? 두 번을 더 하면 10번에서 11번을 하죠. 그러면요 1월달 2월달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을 한 80% 정도로 강의를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1월달 2월달은 무조건요 100%를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를 하냐, 100%를 강의를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보충을 한다거나 강의를 들을 때 3월 4월 5월 6월 강의를 들을 때 소리로 집에서 들을 때 1월달 2월달 강의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으라고. 왜냐하면 강의를 하나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야 농담이라든가 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박히죠. 일단 공부는 우리가 뭐냐면 이것은 뭐죠? 자격증 시험은 기본적으로 60점이 중요하잖아요. 이 60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에 박히는 게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강의를 이것 듣고 저것 듣고 하다 보면 제가 강의를 암기해서 강의를 하면 똑같이 강의해주면 되는데 암기를 해서 강의를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틀은 똑같지만 설명한 것이 약간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동일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보게끔. 그래서 1월달 2월달은요 여러분 수요일날 있죠? 수요일날 세법 시간을 2시간을 땡겨가지고 뭐죠? 민법을 공부를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1월달 2월달은 완벽하게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특히요 1월달 2월달은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3월 4월 5월 6월이 되더라도 계속 복습은요, 만약 강의를 듣고 싶다 그러면 계속 몇 월 동안 한번 들으면 돼. 1월 2월까지만 계속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알겠죠? 그렇게 들으면 되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여기 다음 주에는요 채권법인데 채권법은 4시간 만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4시간 한 3시 정도까지 해가지고 5시간이죠.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은요 여러분요 김밥을 일단 한 싸우셔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토요일 날 오후에 와가지고 강의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일단요 한번 보고 이번 다음 주에요 목요일 날에서 보고 아마 5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채권법은 2번이면 끝나요. 100% 강의를 할 때는 8시간이면 남아요. 채권법이요. 알겠죠? 남는데 지금 11월 12월 달이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은데 만약에 뭔가 남을 것 같으면 토요일에 여러분 강의하고 있죠? 다음 주 토요일 한 번 더 있지, 마지막 주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 와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요 보강을 해야 되는지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에서 강의를 하고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